옛날에는 그런 거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 뚜껑 닫아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선정리 안 했어, 옛날에는. 특히 이제 전문적으로 조립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변에 친구가 조립해주고 그러면 선정리 네가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열면은 그냥 메고. 난장판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죠. 네. 안녕하세요. 케이븐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PC 견적할 때 어떤 시츄에이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PC 견적을 짜줄 때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시츄에이션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 자동차 선택할 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순정주의자예요. 지금은. 지난 저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담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아, 이런 거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이제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럴 때 조금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아,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조금 생각이.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예,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견적을 요청을 받으시는 분들. 그쵸, 그쵸. 예, 그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네.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이 보셔도 뭐 무방하겠죠. 그쵸. 이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요청하면은 그 요청 받는 분이 더 네. 편하고 더 디테일하게 견적을 짜줄 수 네, 있으니까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어떤 뭐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누군가가 PC가 필요해서 조립 요청을 본인에게 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네. 뭘 살지가 아니라. 네.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요청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해야죠.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베이스에 깔고 네. 이 사람이 평소에 돈을 쓰는 스타일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쵸. 평소에 그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드러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어보셔야 될 게 몇 개 있는 게 예산은 얼마야? 그쵸. 이거 중요하죠, 돈. 네. 뭐 하려고 쓸 거야? 그러니까 PC를 왜 사는 거야? 그 예산이 얼마야에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예산이 얼만데 이것보다 싸게 사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요청하는 거야. 가 하나의 어떤 목적일 수 있고요. 하나는 예산은 이 정도인데 상관없으니 무조건 좋은 걸 사줘. 약간 상반되는 느낌인데. 두 가지가 크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죠. 이걸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다 엉클어지는. 그쵸.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견적을 짜줘야 될까요? 먼저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결론을 낸 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케이스, 하나는 예산을 좀 구애받지 않는 케이스. 이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통적인 것들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견적을 짜줄 때 이 부분은 참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 참고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특이한 거는 가급적 지양할 것. 가급적이면 노멀한 거. 무난한 거. 무난한 거. 왜냐면은, 이게 개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쵸.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평범한 거.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AMD를 선호해요. 그러면 일단은 물어보면 무조건 AMD가 튀어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AMD에 라데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PC를 전혀 몰라. 그러면 이거 문제 생기거든요. 그쵸. 드라이버 깔 때부터 약간 거기서부터 난장판이 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포스인데 이상한 거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서는 왜 안 돼? 이게 반드시 한 번은 튀어나와요. 마이너한 게임 중에서 일부 라데온하고 충돌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게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 깔아놓고 왜 이거 안 돼?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난감해지는 거지. 이제 이미 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고 남들이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그 남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이게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항상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아닐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그쵸. 포기해야죠. 충돌이나 버그가 발생한 제품은 가급적이면 선택하면 안 돼요. PC를 좀 아시는 분은 본인이 해결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 해결하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해가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거를 좋다고 주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업데이트 안 하고 1년, 2년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거. 그쵸. 일단 그렇게 가야 돼요. 1년, 2년 정도 지나서 봤는데 그동안 드라이브 업데이트 한 번도 안 돼 있고. 그쵸.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네. 보통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해요. 하지 강제로 않으니까. 하지 않는 한 본인이 드라이브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제 없게끔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취향 타는 제품, 그런 가급적이면 좀 지양할 것. 두 번째, 이제 브랜드 선택하는 관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너 이거 알아?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예. 이 브랜드 알아? 이거 들어봤어? 이런 거 알아? 그럼 나 들어봤어. 그거 되게 좋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 그거 선택하면 돼요. 이상한 메모리 쓰는 것보다는 삼성이나 마이크론 쓰는 게 좋아요. 야, 이거 삼성 부품이야. 그러면 토 안 달아요. 거기다가. 맞죠. 근데 이상한 메모리 꼽아서 나중에 메모리 충돌 나잖아? 그러면은 100% 돌아와. 야, 뭐 이런 이상한 걸 써가지고 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 라고 바로 튀어나와요. 경험해보셨죠? 그쵸. 인텔을 써서 트러블이 나잖아? 그러면은 인텔 잘못이 아니야. 근데 AMD를 써서 트러블이 나면 AMD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해요. 이게 사실 대중적인 시선이죠. 나 말고 친구가 하나 더 있어. 딱 뜯어보고, 야, 뭐 이런 메모리를 썼대? 이게 그 이야기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최악인 상황이네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럼 우정의 근가요. 비교당하는 순간 큰일 나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도 있나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스. 네. 가급적인 메이저 브랜드로 가세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근데 EM텍 같은 걸 꼽았어요. 그러면은 많이 쓰잖아, EM텍은. 뭐. 누가 봐도 좋은 거 쓰셨네요.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이상한 걸 꼽아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왜 이걸 꼽았대요? 바로 튀어나와요. 그런 상황이 말조차 안 나오게 하려면 그냥 EM텍 쓰면 돼. 긁어부스럼 나지 않으려면. 긁어부스럼 나지 않으려면.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뒤에 말 안 나오는 거. 사고 나서 너 왜 이런 거 해줬어? 라고 말 절대로 안 나오는 거. 네.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긴 게 제일 좋아. 이럴 때는. 왜냐하면 돈이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뭐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 잘못하면은 뭐 싸우기도 하고요. 별의별 이상한 얘기도 많이 생겨요. 욕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편의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부품 세팅을 하면 좀 좋겠다. 성능에 포커스 맞추느라. 그쵸. 성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은근히 좀 부가적인 걸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거기에 비용 투자를 좀 덜 하는 편인데 오히려 거기다 비용 투자하면 좀 더 좋은 것들. 근데 대표적인 게 저는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인터페이스 같은 걸 말씀하시는. 야, 이거 돈 썼다는 느낌이 들거든. 일단 피부에 닿는 것들은 네. 특히 네. 특히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들. 보이거나 네. 피부에 닿는 것들. 조금 더 큰 모니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저도 그 느낌이 딱 드는 게 성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에서 돌아가는데 뭐가 더 높고 낮고 안 보이잖아. 근데 화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데 치중하세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능에 포커스 맞추느라고 이 주변에 이 편의성 희생했다? 그러면은 돈 쓴 티가 안 나거든. 최근에 RGB 스타일의 케이스나 이런 게 유행을 타면서 네. 오히려 그 성향이 조금 감소했어요. 아, 그러니까 성능 지향주의가 조금 떨어졌어요. 이제 외관이 더 좀 신경 쓰는 네. 방향으로 네. 가야 돼,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네가 조립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쵸, 선 그쵸. 같은 거 정리 막 엉켜 있으면 안 되고. 케이스에 선정리 홀 없으면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런 거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는 뚜껑 닫아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선정리 안 했어, 옛날에는. 특히 이제 전문적으로 조립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변에 친구가 조립해주고 그러면 선정리 네가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열면은 그냥 메고. 난장판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죠. 네. 책상 위에 올라오니까 그 케이스에 맞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요. 그리고 모니터도 덩달아서 조금 비용을 더 쓰게 돼요. 이 요즘 트렌드는
외관을 좀 더 치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 정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 와이파이. 아, 요즘에 무선 공유기 없는 집 없어요. 맞아요. 다 있어요. 인터넷 신청하면 무조건 기본으로 따라와요. 스마트폰 때문에. 예. 근데 거기다 PC를 놨는데 선을 이만큼 따야 된대.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쵸. 근데 와이파이 딱 있으면 그냥 끝나잖아. 성능이나 여기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그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깝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줄인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넣으세요. 저는 가급적이 와이파이 추천해요. 저도 추천하는 예. 이 밑으로 조립해줘, 예산을 줄여서 해줘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나만의 선입견이 있어요. 아, 그 선입견을 깨야 돼요. 저도 PC를 사무실에서 쓰지만 메모리 2개 꼽아요. 근데 당연히 2개가 맞는데 그쵸? 짜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기가 2개보다 16기가 하나가 훨씬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16기가 하나 그냥 할 수 있지 라고 갈 수 있어요. 집착하지 말 거. 특히 내장 그래픽 사용하실 때 네. 그때는 2개씩 꼽는 게 맞아요. 맞아, 이거는 무조건 2개 쓰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네. 그건 내장 그래픽을 쓴다 그러면 무조건 2개를 쓰셔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를 쓴다는 거는 정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000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돈 10,000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유연한 생각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이 사람한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근데 가급적이면 그래픽카드 같은 거 선택할 때 네네. 제일 저렴한 제품 위주로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 대신 브랜드를 오히려 봐야죠. 아, 가장 엔트리 4060. 네. 그쵸,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체감할 수 있을까? 일반 4060하고 TF 4060의 차이를? 그리고 다음으로 네. 쓸데없는 고가형 제품을 빼야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오버클럭 메모리. 방열판 달리고, RGB 달리고 이런 거. 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삼성이나 마이크론의 일반 데스크탑 메모리 쓰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인보드 고급형 칩셋 제품. 근데 이제 가만히 저도 봤더니, 왜 이걸 선택하는지를 봤더니, CPU가 고급형이야. 그러니까 CPU가 7800의 3D나 네. 5800의 3D인 거예요. 그러니까 5800의 3D니까 당연히 X570 들어가는 거고, 7800의 3D니까 X67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X670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냥 620 써도 돼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쵸. 전원부 이런 부분 안정성.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620을 쓰는데 전원부나 이런 걸 충실하게 만든 제품이 있어요. 약간 그 중에서 약간 좀 고급형 라인업. 등급 높은 거. 등급 높은 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TUF 라인업에 A620이 있어요. 어. 그거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원부는 어느 정도 그거는 받쳐주겠네요. 7800 3D 꼽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시면 오히려 X670 쓰는 것보다 가격을 확 낮출 수 있거든. 확 줄죠. 엄청 그렇죠. 줄죠.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갖춘 엔트리 레벨로 가도 충분해요. 네. 근데 그런 제품이 없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죠. 올라갈 수밖에 없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막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돼. 그러면 네. Z70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전원부나 이런 것 중에 강화된 제품을 쓰긴 써야 되겠고. Z70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고 프라임 라인업을 쓰기는 좀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Z690인데 TUF 같은 거. 그러면 그거 가격 확 싸거든요. B660에 TUF 라인.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런 것들은 확 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10만 원대도 나와요. 그럼 그런 거 선택하면은 거기다 13,700 뽑아서 쓰면 되죠.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예. 그 사람이 그 정도 메인보드의 성능 차이나 기능 차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예외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게 만약에 K 시리즈 같은 거를 쓰고 그걸 오버클럭 같은 거를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Z 시리즈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사용자가 그걸 원하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하면 그렇게 가야죠. 네, 근데 그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거를 내가 일부러 주지 말란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돼지목이 진주목걸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견적의 원칙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거고 네, 맞아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의 이상을 내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굳이 또 얘기하면 PCI Express 4.0 무조건 써야 돼. SSD 말씀. SSD.
젠4, 젠5. 네, 젠4, 젠5 무조건 써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타협할 수 있어요. 사실 SSD가 그게 진짜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젠3를 써도 젠4를 써도 젠5를 써도 체감 로딩 속도 이런 거 차이 거의 없거든요. 많이 안 나요. 벤치마크로는 차이가 나요. 벤치마크로 무조건 근데 차이가 실제로 나죠. 내가 뭘 돌렸을 때 차이가 아 이거를 돈을 썼으니까 확 체감이 나는군 라고 생각이 안 들 때가 너무 많죠. 그런 거 느끼려면은 전문적인 뭐 인코딩 뭐 이런 수준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부하를 확 걸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 아니고서는 그걸 느끼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금 그런 용도로 쓸 게 아니라면 그냥 오히려 28 3.0에다가 용량 큰 거 오히려 그게 낫죠. 그게 훨씬 좋을 수 네. 있어. M.2를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사타 가도 돼요. 사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비용을 좀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사타가 싸 그러면은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너무 구형이라서 이거 쓰면 안 돼라는 선입견은 갖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산이 오버됐다 그러면은 상의해서 등급을 뭘 낮출 거냐, 아. 이걸 낮출 거냐, 요걸 낮출 거냐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 이거 할게라고 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다 넘어가요. 예산 상관없으니까 좋게만 맞춰줘 라고 얘기했을 경우. 이런 경우 은근히 많아. 그쵸. 어쨌든 한 번 사면 오래 네, 쓰려는 그러니까 거죠. 이왕 사는 거 나 네. 좋은 거 사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난 돈 쓸 거고 이 돈 쓰려고 책정해놨기 때문에 이왕 살 때 야 내가 언제 이런 거 비싼 거 사먹겠냐 비싼 거 살래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너한테 이거는 개목의 진주 목걸이야 라고 하면 안 되지. 그쵸. 거꾸로 여기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여기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지 말기. 사실 이게 더 여기서 확 다가오죠. 여기서는 이게 차별이 확 나거든요. 어떤 것든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좋은 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예산 리미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등급만 올리는 거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요거 좀 더 쓰면 좋은데 이런 걸 과감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지. 바로 든 생각이 27인치 모니터에서 32인치 모니터로 가면 확 느낌이 막 다르거든요. 그럴 때 돈을 네, 쓰는 네, 네. 거예요. 노리미트라고 해도요. 야, 그건 너무 비싼데 바로 튀어나와요. 그쵸.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야. 그러면 또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늘리는 것도 적정하게 우선순위가 있어. SSD는 여기서는 SSD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익스프레스 4.0 같은 거, 5.0 같은 거 오히려 여기서는 선택하는 게 좋아요. 좋은 걸 사겠다 그러면 오래 쓴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젠5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게 오히려 해당이 돼요. 네, 거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큰 모니터. 네. 그쵸, 그런 큰 모니터. 그런 거 되게, 그거 이제 돈 쓴 티가 나잖아. 확 튀죠. 네. 야, 이거 너한테 부탁했더니 내가 비싼 거 사긴 했는데, 야, 돈 쓴 티 난다, 야. 이것만한 칭찬이 어딨어.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편의성. 과감하게. 특히 더.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더. 추천은 많이 해줬어요. 그 무선인데 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항상 이제 유선만 쓰다가 이번에 딱 무선 마우스 딱 쓰고 나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체감 환경이 달라지니까. 적응 한번 하면요. 네, 다시 네. 못 돌아가요. 무선은. 그럼 뭐 더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러니까 예산이 그 금액이 300이야 라고 딱 하는 순간 300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살짝 낮춰서 한 280. 맞아요. 딱 그 정도. 이 정도면 너한테 떡을 치고 남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이거든요. 그쵸. 대부분은 근데 못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간혹가다 있어요. 진짜요? 네,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300을 맞춰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올려주세요. 그쵸.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내리면요 마음 상해. 맞아요. 300을 맞췄어. 근데 뭘 하나 포기해야 돼. 야, 이거 하나 낮추자. 낮췄어.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야, 그거 놓고 싶은데 계속 그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한번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려가면은요 못 내려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게 있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올렸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하나씩 올리는 게 더 좋아요. 저 잠깐 딴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아는 분이 회사 비용으로 PC를 맞춰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딱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딱 300 맞춰주는 게 좋은가요? 비용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300 줄게 컴퓨터 사와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는 아, 그럴 때는 맞추는 게 맞아요. 아, 그게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네, 학교에서 필요한 부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산이 나왔어요, 그거는. 네네네. 그럼 그 예산에 맞춰서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300이 예산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내가 280으로 맞췄어. 네. 그러면 다음 할 때 예산이 280이 나와요. 아, 그런 약간 회사라는 예산은 항상 그래요. 280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못 사는 거야. 그렇죠.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가급적이면은 그럴 때도 편의성을 더 올리거나 뭐 다른 그 어떤 뭐 와이파이를 넣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편의성이나 그런 거 이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식으로 올리는 게 더 좋고 이미 충분하다면. 네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얘기할 게 싸우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죠. 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네.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또 고집을 부려. 너는 이게 맞대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의뢰하는 사람이 아무리 친구고 나한테 부탁만 하는 거지만 그게 거래와 매매 비슷한 상황이 되어 가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파는 사람 비슷하게 돼버리고 사는 사람 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해주는 건데. 해주는 건데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 본인이 난 이거 싫어 하는 한순간 그건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쓰는 본인 사람이 아 나는 이거 충분해 난 이거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거 제3자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본인만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추천은 그러니까 그 해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성향을 파악해서.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일단 싸우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주먹의 진조건을 만들지 않으면서 적정한 걸 권하면서 이 밸런스 유지가 밸런스 유지가 중요한데 답은 어디 있냐면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쵸. 의뢰자한테 네.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 정도면 받아들이겠구나. 이거는 싫다고 하겠구나. 이거는 좋다고 하겠구나. 대략 감이 잡히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빨리 캐치해서 컴퓨터를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시면 PC를 많이 잘 팔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자동차도 잘 팔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영업도 잘해요. 뭐든 영업을,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의 기본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건 영업이 아니잖아. 내가 조립을 추천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요청해서. 근데도 그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의뢰를 받는 순간,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순간 내가 영업하는 사람의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룰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거를 잘 캐치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외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실 것. 가급적이면 평범한 부품, 일반적인 거에 신경을 쓰실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지 빨리 캐치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걸 추천해 주시고 상대방하고 이제 이견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방향 가고.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잘 끝나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조립해 주지 마세요. 이게 조립하는 데다가 그 주고요. 조립비 그냥 쓰세요. 조립비 쓰시고 거기서 부품 조립해서 조립해달라고 하세요. 네, 요번에 PC 견적 내시는 거 얘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제 최적의 얘기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네. 어땠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이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막 컴퓨터를 사야 돼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떻게 맞춰줘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한데요. 갑자기 든 예가 하나 생각나는데 옛날 잘만 쿨러 좋다고 네. 잘만 쿨러를 딱 좋은 쿨러 쓴다고요. 일부러 쿨러 떼고 잘만 쿨러를 쎄가지고 PC를 만들어서 택배를 보냈어. 네. 난리 났잖아. 왜요? 잘만 쿨러가 그게 문제가 있어. 옛날 타워형 쿨러, 이거 플라워 쿨러 있죠? 네네네네. 잘만 플라워 쿨러. 이게 그 PC를 세워놓으면 무게 때문에 처져가지고요. 컴퓨터를 PC를 던지면 이게 쿨러가 아다리가 나요.
그쵸. 잘만 쿨러가 그것 때문에 한때 문제가 심각했거든. 특히 CU 쿨러. 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일부러 좋은 거 해준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좋은 거 해줄 필요가 없다. 무난한 게 좋잖아. 실제로 그래서 조립하시는 분들이 한때 잠만 많이 쓰다가 안 써요. 당시에는 안 썼. 안 썼어요. 안 쓴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때 사고 때문에. 그때 그런 사고들이 워낙 많이 일어났거든. 택배로 그 쿨러가 파손되는 케이스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안을 다 뽁뽁이 같은 걸로 감아야 아 돼. 요즘 그래요. 요즘 이제 그게 뽁뽁이로- 그때부터 나온 거야. 뽁뽁이를 이렇게 U자로 해가지고 CPU 쿨러 주변을 싹 다 감싸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잘만 쿨러도 그렇고 요즘 타워형 쿨러 같은 것도 그런 것들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완을 해주죠. 그리고 그냥 요즘엔 열리잖아요. 네. 열리고 다 빼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열리지 않았잖아. 뒤에 풀어야 됐죠. 풀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못 하는 거야. 그 조립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 경험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된 거거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참고하시는 게 견적을 짤 때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조립을 아까 앞에서 직접 하시지 말란 얘기가 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잘해주시거든. 근데 내가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올라갈 때가 추석이에요. 네. 추석 전주와 그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이제 조금 이제 좀 가벼운 얘기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좀 가벼운 좀 얘기해봤고, 뭐 이건 어떤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공감하고 싶고. 네, 쭉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가급적이 문제 안 생기는 방향이에요. 제가 하는 방향은 가급적이 문제 안 생기고 전화 안 오는 거. 이게 공감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다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에이스는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죠. 그거를 저는 오랜 기간 동안 PC 조립을 해주면서 깨달았어요. 처음엔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그거 명을 다 한 번씩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 글쎄 옛날에 내가 그랬지. 그런 추억을 이번에 한번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